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진과 태풍, 잦은 산불 등 포항은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난이 닥치는 지역입니다.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극한 강우까지 대응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기상예보가 필요한데요. 포항에 기상대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시민들이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2년 전 태풍 흰남노. 하필 만조 시간에 태풍이 들이닥쳐 냉천 주변이 초토화되면서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포스코 침수라는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규모 5.4의 포항 지진까지 경북 동해안은 자연재난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자연재난 예보가 여느 곳보다 필요한 고장이지만 지난해 포항 기상대가 관측소로 격하되고 상당수 인력과 기능이 승격된 대구 기상지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최근에는 태풍의 경로가 매우 유동적인 사례가 많고 포항은 바다 역류와 침수 속도가 매우 빠른 저지대 특성상 현장 중심의 예보 서비스가 중요해졌다며 포항시가 최근 기상청장에게 포항 기상대 재승격을 건의했습니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모으는 게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석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가 현장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포항시는 또 낙동정맥 고지대인 죽장면에 기상관측소 설치도 요청했습니다. 2021년 태풍 오마이스 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크게 날지 주민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두세 시간 만에 이런 일이 다 돼갖고 싹 쓸어가 보니까 농기군까지 다 떠내려가서 황당할 일이. 실제로 죽장면은 비 예보에도 눈이 오는 경우가 많고 올겨울 14번의 강설 중 적설량이 8번이나 5에서 13cm 차이가 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측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어민들 역시 일본 기상 정보를 참고해 조업에 나서고 있어 어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포항 기상대 재설치 당위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첫 추경 예산 7,933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예산 내역을 보면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 등 돌봄 분야와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분야, 일생활 균형과 양성평등 분야 등에 72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510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이자 보전에 80억 원, 하천 재해 예방과 지방도 사업에 465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84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본 예산보다 3.5% 증가한 5조 6,44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경상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늘봄 학교 운영 246억 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65억 원, 그린 스마트 스쿨 121억 원 등입니다. 총선이 끝나자 각 정당과 후보가 내건 현수막 처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250만 장의 현수막이 내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수막을 단 사람이 떼야 하지만 정당이나 후보 측도 어디에 얼마나 달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현수막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 지자체가 인력과 돈을 들여 치우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화물차에 천 무더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번 총선 때 거리에 내걸렸던 현수막입니다. 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구청 직원들이 거리를 돌며 떼온 현수막입니다. 원래 현수막을 단 정당이나 후보자가 수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들도 어디에 얼마나 걸었는지 제대로 몰라 철거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치워달라는 민원은 구청으로 쏟아집니다. 아침부터 전화 옵니다. 주민들이 당에 또 일일이 전화해서 어떤 위치 떼라 이런 행정 비효율보다는 그냥 저희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철거한 현수막은 소각장으로 보냅니다. 폐현수막을 가방이나 우산 등으로 재활용하는 정부 지원이 있지만 선거 때 쓰인 현수막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후보자들 얼굴이라든지 정당명이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재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인건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선거 현수막을 뗀 자리엔 또 다른 선거 현수막이 걸리기 일쑤입니다. 당선자는 당선됐다고, 낙선자는 낙선됐다고 현수막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답례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전국에서 버려지는 현수막만 1,500톤 안팎, 250만 장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폴리에스터나 플라스틱 합성 수지로 만들어지는 현수막은 땅에 묻어도 잘 썩지 않고 소각하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됩니다. 미디어 발달과 방송 토론 확대로 대규모 현장 선거 유세는 사라졌지만 사방팔방 내걸리는 현수막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여성 당선인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21대와 같은 4명의 여성 지역구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25개 지역구 가운데 여성 당선인은 김정재, 이인선, 조지연, 이미자 등 4명이며 비례대표 임미애, 이달희 당선인을 합하면 6명이 됩니다. 22대 총선에서 전국 지역구 여성 당선인은 역대 최다인 36명으로 비율은 14%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디지털 분야 신규 국비 공모 사업 3개에 선정돼 총 사업비 5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공모 사업은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산업인공지능 제조혁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비가 가장 많은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는 지역 특성에 맞는 디지털 제조혁신 성공 사례를 찾아내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에 나서는 사업입니다. 경주시가 내년 말까지 88억 원을 들여 안강읍 노당리와 산대 1위 금성마을 일원에 공공하수도를 보급합니다. 이번 정비사업에선 오수관로 10.4km를 신설하고 251가구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합니다. 이 지역은 공공하수도 미처리 구간으로 주민생활 불편과 하천 오염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6월 16일까지 조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캠프를 운영합니다. 캠프에선 가족과 함께 텐트치기, 협동게임, 단체 보물찾기, 미니 운동회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캠프는 다자녀 가정을 우선 선정했으며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 142개 가정이 참가합니다. 경주시는 내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교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마당극인 신라오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신라오기는 고운 최치원의 향악자병 오수에서 나온 사자춤과 가면극, 무용 등 5마당으로 이뤄진 창작 공연으로 지역 예술인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